이혼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귀에서는 다른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1919년 겨울,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오던 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탄생을 기록한 문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시절 가난한 집의 딸아이는 기억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제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물을 깃고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는 말, 세상이 바뀐다는 말은 어른들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제 삶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에게 중요한 건 묻지 않는 태도였고 참고 버티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16이 되던 해, 제 인생은 갑자기 속도를 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제게 어떻겠니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알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집안 어른들은 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거절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던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설렘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훗날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반발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신부였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자리였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떠났습니다. 제 옆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우리는 함께 첫날 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사는 여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과 함께 사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결혼한 여자였지만 아무에게도 아내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주변에서는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했다고도 안 했다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애매한 침묵 속에서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있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그 말이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혼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려온 세월과 침묵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침묵, 그리고 시대가 만든 결정들이 제 삶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제 삶을 끝내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다음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끝내 제 입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처럼 불러봤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이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삶에서 처음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전 부인인지 묻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밥을 짓는 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일들이 제 선택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솔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제 삶은 또 다른 사람의 해석 속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해석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늘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자라야 했고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제 품 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원망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이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이의 삶을 살아야 했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커졌고 제 이름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신문에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끔한 사진, 단정한 말투, 나라를 이야기하는 목소리. 그 모든 장면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세상에는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대가 선택한 정리 방식이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야 했고 어떤 사람은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랑도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필요였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쉬고 있었고 하루를 살고 있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은 저를 지우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제 삶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소문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그의 곁에 선 여자가 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접적인 말도 공식적인 기록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를 찾았다는 말 없이 살림을 도왔다는 이야기, 눈에 띄지 않게 필요한 것을 챙겼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해와 오해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원망하기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다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이 구조 안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떤 죄책감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어떤 책임은 이름 없이 감당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기억할 것인가? 기록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될 것인가? 제 이름은 결국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말할 때 큰 이름만 부릅니다. 결정한 사람, 명령한 사람, 바꾼 사람.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결정과 명령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역사는 늘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집니다. 저는 그 침묵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없던 사람처럼 취급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살았고 선택받지 않았고 버텼고 떠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제 삶이 사라질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싸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싸움, 기록되지 않는 싸움, 결과가 숫자로 남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제가 얻은 것은 명예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혼해 주십시오. 그 말은 저를 지우려는 문장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덕분에 아주 늦게나마 제 삶을 제 손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남길 말도 정리할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기억되고 누군가는 잊히지만 그 잊힌 살들로 인해 역사는 완성됩니다. 저는 그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고 끝까지 제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